네, 반갑습니다. 믿고 찾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지금 한간에 떠오르고 있는 별, 주식 탐구 생활인데요.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이제 스타트해 보는 시간대역이고요. 오늘은 6월 시장, 7월 시장, 6월 시장을 마감하고 7월 시장을 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날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일단은 뭐 송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6월달 시장이 갓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6월달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 요 특징적인 부분만 잘 판단을 해놓고 이 특징적인 부분이 7월달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래서 7월달을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은요. 6월달 시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6월달 시장은요. 5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9포인트였던 주가가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80포인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9%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체 주가에 대한 등락폭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결국은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3월 후반서부터 4월과 5월 달 이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온 주가의 6월 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등락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이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활달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3.4%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즉 713포인트 시작을 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37포인트. 결국은 3% 정도 대역의 양시장이 끝난 그런 상황이니까요. 등락은 꽤 컸었는데 진짜 6월 15일인가요? 이때 101포인트가 하락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날 16일 날 107포인트가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었던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종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3% 정도뿐이 안 올라왔다. 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구나. 현재 가격 대역에서 박스피로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6월 달의 시장에서 7월 달로 넘어가는 이 부분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중요한 때고 의미심장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러면 6월 달 시장이 왜 움직이지 않았었을까? 움직이지 않았었던 부분에 영향을 준 거는 무슨 요인이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4월 달, 5월 달에는 유동성이 쫙 들어오면서 특히 일명 얘기하는 동학개미의 출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밀고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온 그런 여건이었는데요.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6월 달에도 그대로 작용을 했었는데 움직이질 않았어요. 시장에 영향을 준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제일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또 된 겁니다. 즉 유동성은 풀려있지만 풀려있는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약간 한계적인 부분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글로벌 누적 감염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특히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즉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부분이 잠잠했다가 재확산되는 이 모습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에서는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유럽 지역도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북미 특히 미국의 확진자가 갑자기 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신흥국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병상이 부족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6월 시장의
영향으로 작용을 했고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좀 더 횡보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6월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 이후에 6월 시장에 또 영향을 줬었던 부분은요. 미중 간의 갈등. 오늘 홍콩 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중국이 통과시켰기 때문에요. 다시 홍콩에 대한 제재 그리고 미국 측에서 홍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의 고조 이것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죠.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북한에 대한 리스크도 6월 시장에는 작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영향을 준 요소가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6월 시장에 구조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유동성은 들어와 있는데 유동성 크게 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유동성의 수급적 동향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고 기관 역시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동향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었었고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준 부분은 있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6월 시장에는 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요, 이 페드, 연준이죠. 연준. 그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확장에 대한 의지는 아주 강력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동결한 부분에서 6월 달에 동결했죠. 동결한 그런 부분에서 자금은 무제한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통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확장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피력되고 있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역시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한국도 지금 제3차 추가 경정 예산 이것이 지금 그 국회에 통과될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 재정 정책에 대한 집행 이런 것도 유동성에 대한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유동성의 증가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증가된 유동성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좀 적었던 게 6월 시장이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이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7월 달 시장은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동향에 수익이 얼마 났는지 이 부분이 7월 달에는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6월 달에는 이 불일치에 대한 부분이 조정 국면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플러스 3% 정도 올라온 부분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장을 완전하게 안전적으로 받쳐놓고 주가에 대한 부분을 내리지 않게 만들어 놓았었던 하나의 요소는요. 바로 이 유동성의 흐름 중에 제일 큰 부분인데요. 5월 말에 예탁금이 43조 정도 됐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6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본 거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0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유동성이 시장이 내리는 부분, 등락은 있지만 시장을 아주 강하게 받쳐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요 밑에는요. 10.9조 원이 12.5조 원으로 증가했다. 5월 말에는 10.9조였었는데 6월 말에는 12.5조. 이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 부분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신용이라는 이 자금도 유동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6월 달에 커다란 공모시장에 대허가 들어왔죠. 바로 SK바이오팜에 대한 청약이에요. SK바이오팜의 청약이 31조 원이 모집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31조 원이 환불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환불금이 아직 증시 주변의 자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유동성은 풍부한 유동성은 풍부하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한 부분에서 플러스 3% 정도 올라온 것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5월 달하고 4월 달, 4월 달하고 5월 달과 6월 달은 정말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여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향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했다. 이거 어디에 작용했냐? 이거는 유동성에 작용했다. 유동성이 작용했다. 유동성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굉장히 주가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갈증 날 때 시원한 물 한 컵을 딱 먹었을 때의 그 효용성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효용성이 2잔을 먹고 3잔을 먹고 4잔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들어와 있는 부분과 시원한 물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효용에 대한 부분이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유동성이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6월 달에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됐고 북한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던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부분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유동성에 비해서 그 효용도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정체 현상을 보였다. 즉 6월달 시장은 조정 장세였고 조정하는 부분에서 횡보하는 박스 피해 장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7월달 시장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쳐다보면은 코스피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현재의 주가 대역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횡보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상황이 7월 달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같이 보면 코스닥 지수 역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횡보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유동성에 대한 측면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유동성에 대한 측면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아니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역시계 곡선을 꺼내놓고 역시계 곡선의 현재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주가를 파악하는 것도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현재의 위치는 매수 보류의 위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코스피 지수의 역시계 곡선을 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겁니다. 즉 이렇게 움직여서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코스피가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에 대한 보류고 매수에 대한 보류는 조정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낼 수 있겠죠. 다음 장 보면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역시계 곡선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겁니다. 즉 6월달 시장은 여기서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 6월달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역시 조정 국면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7월 달에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7월 달에는 현재의 유동성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환율은 1203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못한 얘기를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280포인트, 선물 지수가 280포인트, 280.08, 여기는 280.09. 즉 현재의 상황에서는 코스피 선물 시장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있죠. 이 상태가 바로 콘탱커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백어데이션 상태, 백어데이션 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을 사기는 어려웠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물만 사기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 어제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한 패턴이 약간 바뀌었다. 그것은 7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시장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선물과 현물에 대한 베이스의 차이, 이 부분이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고 백어데이션에서 콘텐트 상태로 들어왔을 때의 외국인들의 매수, 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팔아 있는 거 4월 달서부터
6월 29일까지 요 10조 정도 팔아 있는 이 부분이 유동성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훨씬 더 7월 달에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7월 달 시장에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을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는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2차 전지, 즉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수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즉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여건의 종목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는 2차 전지가 있고 수소전지가 있고 결국 5G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은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넘어선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핵심 4대 요소인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쪽에 생산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뒤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약간 모자르네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